제약바이오구나. 내가 틀렸다. 장이 맞았다라고 다시 판단을 해서 한 달 있다가 여기 있는 것들 찢어서 반 정도씩 호로로로로 찢어서 제약바이오 들어갔던 거고, 지금 현재 제가 15개인가 12개라 그랬나요? 그 정도의 종목에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오늘 하나인 화일약품이 상한가. 대부분 다 비슷해요. 보통 바닥에서. 그리고 이거 신일제약도 What up, yo? RPQ입니다. 네, 현재는 7월 21일 화요일, 그리고 오후 3시가 아직 안 된 2시 56분 19초를 막 지나고 있고요. 역시 당연히 장 마감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저녁에 약속이 좀 있어가지고 미리 좀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 간단하게 코스피, 코스닥 살짝 보면은 오늘 코스피가 더 강하게 오르고 있죠. 호로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이 얼마 샀고 기관이 얼마 팔았고 뭐 개인이 얼마 사고 이런 거는 뭐 여타 많은 채널에서 혹은 아니면은 클릭 몇 번만 해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코스피 호로로로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도 코스닥보다 약하다. 오늘 기준. 폭락 후에 올라와서 고점을 찍었던 6월 8일 전고점 아직 겨우 이제 막 뚜루락말랑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크게 봤을 때 저 원래 일봉으로 안 보니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월봉 먼저 보고 통과하면 주봉 그리고 일봉이죠. 제 기준으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갈 길이 좀 뭐 멀다까지 표현하긴 그렇고 갈 길이 조금 더 코스닥보다는 멀다. 현재로서는 2020년 초에 만들어졌던 고점 대충 한 2250포인트 전후로, 그리고 2019년 4월에 만들어졌던 고점 뚫지 못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속지 말아야 될 게 코스피는 전체 종목의 평균이잖아요. 코스피 말고 코스피 200 보시면 대형주 200개의 평균치로 보시면은 바로 앞산을 넘지 못했다. 코스피,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많이 보는, 대중이 많이 보는 전체 장에서는 평균치에서는 뭐 요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상 지수를 뚫고 올리려면은 요 포인트 2020년 초에 대형상 200개 종목의 평균값인 305포인트, 300포인트를 여유 있게 뚫어줘야 코스닥 못지않게 강해졌구나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고요. 제가 항상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먼저 보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심리 라인은 뚫었다. 얼만큼 더 털면서 개인들을 버릴지 혹은 개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쫙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코스닥 보면은 오늘 장 기준으로는 1%가 아직 지금 채 안 되니까 코스피보다는 약해 보이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코브라가 고개를 빳빳이 세우듯 독침을 쏘려고 하듯 750포인트를 넘어주고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죠. 쭉쭉쭉쭉 짜파게티 농심 짜파게티. 뭐 코스피가 뚫지 못했던 2020년 초에 이 포인트, 코스닥은 이미 가볍게 제쳤고요. 오히려 코스닥은 저 멀리 있는 2019년 3월 즉 초에 있었던 전고점까지도 가볍다 표현하면 좀 거만하고 그냥 가벼워 보이네요. 근데 가볍게 뚫어 제낀 걸로 보입니다. 더 가볍고 더 잘 많이 숑숑숑 날아가고 있다 코스닥이. 제가 오늘 갖고 있던 종목들 중에 특이한 건 제가 어제도 마침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린 현재 전 재산에 돈도 빌리고 폭락장에서 대출까지 더 추가로 받아서 스탁론을 더 얹어서 묻고 더블루거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제가 3월 17일 날 동생한테 또 주위 지인들한테 말했던 것처럼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현재 강하다는 코스닥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반 정도의 비중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나머지 반 정도 비중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꽤 큰 비중으로 갖고 있고요. 그 중에 반 정도를 뭐 2차 뭐 에코프로비엠, 뭐 NHN 뭐 기타 등등 뭐 있잖아요. 몇 개. 제가 가끔 영상에 올려드리는 기록 진단이나 매매 기록이나 진단으로 올려드리는 영상 중에 다 종목은 있고요. 뭐 언택트, IT 이슈라는 거, IT 그냥 관련 반도체일 수도 있고 소프트일 수도 있고 뭐 디테일한 걸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약간 몇 개가 중에 식품, 약간 게임, 약간 건설, 대림비엔코, 약간 보험. 보험 오늘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희한하게 음모론일지 모르겠는데 스탁론을 쓰고 있으면 제가 1티어 스탁론을 쓰고 있을 때는
제가 1티어, 야 이거 제일 좋다 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딱 매수를 클릭하면 못 사게 돼 있더라고요. 보유 불가, 뭐 매수 불가 종목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1티어 약간 밑에 급 1.5티어, 1.2티어 정도로 쭉쭉쭉 들어갔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제가 보험 중에 현재 보초병으로 보낸 오늘 약간 여기 있는 거 조금씩 뭐였지? 뭐 식품 조금 팔고 게임 조금 팔고 IT 조금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택트 조금 팔고 이렇게 해서 보험에 좀 들어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예전부터 말했던 한화손해보험 풀렸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클릭해보거든요. 매수를 혹시 풀렸나? 근데 오늘 매수가 되더라고요. 와, 제가 진짜 이거는 여기서부터 제 동생한테 이거 간다, 이거 사라, 제 지인들한테도 했는데 막상 저는 매수로 클릭하니까 스탁룸 때문에 매수 보유 불가 종목이라고 나와서 못 샀는데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클릭해봤죠. 되나? 살 수 있나? 계속 올라가. 아,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나? 근데 오늘 풀렸다. 유후! 풀렸다는 거는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보초병 정도만 보내놨습니다. 왜 제가 한화손해보험을 보험주 중에 그리고 이번 장 중에 마치 예전에 현대미포조선과 같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라고 생각한 것은 제가 카톡 옛날에 보냈던 것 중에 찾아서 캡처를 여기 올려드릴게요. 뭐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스탑 버튼 누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올렸던 주도주의 특징 중에 잘 맞아서 그랬던 거고, 지금 당장 주도주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던 트로이카 장세가 올 때는 개인들의 눈을 다른 데로 아마 돌려놓고 순환하면서 조금씩 올리다가 마지막에 불꽃을 쏘지 않을까라고 51%의 확률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초병 정도만 보낸 겁니다. 증권주도 조만간 보초병 조금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제도 14.8% 거의 옛날 같았으면 상한가를 올랐는데 오늘 예전 기준 2배 상한가 더블! 예, 30% 상한가 맞은 화일약품. 진단은 어제도 했으니까 굳이 따로 말씀드릴 건 없지만 대부분의 제가 갖고 있는 바이오 제약주 4월 중순에 들어갈 때 3월 초에는 여기, 그러니까 3월 17, 18, 19, 20, 뭐 3월 중에 들어갈 때는 거의 여기가 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사이드로 들어갔었어요. ETF는 사고 팔고 하면서. 그런데 4월 중순에 다시 봤을 때 제약바이오였구나, 내가 틀렸다, 장이 맞았다라고 다시 판단을 해서 한 달 있다가 여기 있는 것들 찢어서 반 정도씩 오로로로로 찢어서 제약바이오 들어갔던 거고, 지금 현재 제가 15개인가 12개라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정도의 종목에 들어가 있고요. 판단은 뭐냐? 그냥 시총 사이즈별로 가격이, 시세가 나야 라고 하는 것들을 위주로 들어갔고요. 그 중에 오늘 하나인 화일약품이 상한가, 대부분 다 비슷해요. 보통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서 2배 정도로 유지하고 있었거나 4월 중순에, 혹은 3배 정도로 올라가서 2배까지 빠져 있거나 는 상태였거든요. 코스닥에 있는 대부분의 특이한 애들 말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먼저 가고 어떤 것들은 조금 천천히 가고 어떤 것들은 누르고 어떤 것들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라는 다 다른데, 예를 들면 그 10몇 개 중에 화일약품 이 비중이 이렇게 커졌고요. 상한가 맞아서. 그리고 이거 신일제약도 하나손해보험이랑 마찬가지로 그때 매수부터 누르니까 안 돼, 위험 종목이야, 너 못 사 라고 스탁눈에서 말해서 못 샀던 종목. 이거는 이상하네. 내가 1티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뭐 지금 살 수 있겠지만 지금 굳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주도주는 상승장 때 다 간다. 다 가서 어차피 평균치를 먹을 게 목표인 저로서는 굳이 지금 위험하게 따라붙을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반 정도의 비중으로 제약바이오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 비슷합니다. 일양약품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갖고 있던 것 중에 고려제약이 일양약품처럼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월봉으로 먼저 보고 들어가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일봉으로 봤을 때는 바닥치고 얘는 2배가 차마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왜 들어갔냐? 앞에 산이 많잖아요. 매물대가 많다는 거. 즉 여기에 물려서 아이고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덜 올라도 들어갔고요. 4월 중순에, 초중순에. 그리고 얼마 기다리지 않자 5월에 먼저 올라줬죠. 이런 식으로 먼저 올라준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또 힘을 뺍니다. 아이고 왜 여기에 들어온 친구들, 눈 벌게져서 들어온 친구들 또 털어주려고. 그리고 살짝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10,0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 뜻이 무엇이냐? 10,000원 밑으로 사서 원금 회복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털렸고, 지금 현재 10,000원 위에서 원금 회복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털어주는 중이다. 그러면 결국엔 이거는 일양약품이 오르는 느낌으로 오를 것 같다. 예를 들면 일양약품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탈탈탈 영혼까지 털어주고 3월장 박살난 이후에 248 2배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2배밖에 안 오르고 한참 털렸어요. 제가 일양약품을 안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코스피에 있었고 좀 컸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코스닥이 먼저 혹은 더 간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굳이 좀 큰 사이즈인 일양약품 코스피 1조 넘는 회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빙신 너 틀렸지? 아니요. 제가 항상 말했죠. 평균값을 먹는 거라고. 전 2,000 종목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거, 제일 막 10배, 12배씩 오르는 거 막 내가 쪽집게처럼 찝어준다. 이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사기예요. 말이 안 돼. 그게 가능하려면 자기 주식 자산이 최소 뭐 한 100조는 있어야 되나? 내가 원하는 종목 탁탁탁탁 큰 종목 집어서 내가 100조 쏟아 부어서 내가 12배로 올려서 지수를 올릴 정도의 힘이 있어야 찝어주는 게 말이 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내가 판단하에 평균값만 벌면 된다. 그렇게 해도 내 자산의 2배, 3배를 늘릴 수 있는 인생에 딱 한 번 오는 초강세, 대세 상승장이 왔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 자산의 2배, 3배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더블 베팅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장을 마감되면 뭐 전 재산 기준으로는 10배, 20배가 되겠죠. 그게 저의 시드머니가 되어, 야 그게 엄청난데 그게 시드머니야? 네, 그게 저의 시드머니가 돼서 제가 주식이란 장르에서 목표로 하는 전설의 슈퍼개미 1조를 벌기 위한 시드머니가 될 수 있기를 지금 이렇게 자주 영상으로 또 기록으로 남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얘기가 옆으로 잠깐 샜는데, 일양약품처럼 생각보다 별로 안 세 보이는데, 물론 코스피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하고 또 탈탈탈 또 털어요 또.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올라갔죠. 아까 고려제약이랑 똑같죠. 고려제약은 5월 중에 올라갔지만 먼저 올라가고 이때 달라붙은 친구들 또 탈탈탈탈, 아이고 돌같구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게. 지금 고려제약이 일양약품으로 치면은 약간 요런 느낌이죠. 현재 별로 크게 안 올랐지만 먼저 오르고 다시 탈탈탈탈 털고 있는 중. 얘는 고려제약보다 더 세네요. 덩치도 큰 게. 그리고 고려제약도 날아갈 때는 어느 정도 다 털렸다 생각하면은 쏜다. 화일약품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화일약품도 평균 2배치 뭐 얼마야, 4,000원에서 8,000원. 이건 평균 2배치보다 조금 높이 있어서 더 센가 하고 들어갔더니 아주 그냥 오랜 시간 제가 갖고 있던 바이오 제약 중에 수익률 중에서는 하단 위주에 있었어요. 하단 1, 2급이었는데 더 빼 막.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죠. 왜? 안전하게 비중을 분산해 놨고 변동된 게 없으니까, 오랜 경험과 깨달음과 촉을 통해서 감정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거 뭐 마이너스 13%가 나든 이때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어저께 15% 올랐을 때 이 전후에 샀던 사람들, 제가 어제 보니까 어제 기준 플러스로 돌아섰더라고요. 마이너스 뭐 몇 프로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물렸던 영혼까지 탈탈 털렸던 사람들을 매도하게 만들고 쏜다. 쏘세요. 뭐 아직 다 뚫진 않았으니까 모르죠. 더 털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목표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표가라는 걸 정하진 않지만 장이 꺾이고 사람들이 눈이 벌겨져서 들어올 때가 제가 파는 때인데, 굳이 표현으로 의해서 목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통 일반 전문가라는 직업이 아니니까 전문가라는 분들이 말씀하실 때 이거는 뭐 목표가 15만 원 정도 보시고, 그건 말이 안 되고, 저 현실적으로 보수적으로 25,000원에서 3만 원 일단 보고 있고요. 지금은 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장이 오를 때마다, 제가 엊그저께도 스탁론 더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 장이 올라서 스탁론을 더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으면 이쪽에 있는 걸 좀 더 넣거나, 혹은 때에 따라서 오를 때 스탁론을 여기 더 넣거나, 그건 제가 정해진 이론이 없어요. 이천지가 이렇게 오를 때 여기에 스탁론을 더 넣거나, 아니면 여기에 스탁론을 뭐 더 넣거나, 여기에 스탁론을 더 넣거나, 그거는 제 경험과 깨달음과 반복된 훈련과 연습으로 제 몸에 밴 촉에서 나온 거라서, 뭐 몇 프로 오를 때 여기 넣고 이게 눌릴 때는 이게 넣고 이런 이론은 없고요. 그냥 그렇잖아요. 마이클 조던한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슛을 페이드웨이를 잘 넣냐? 그냥 던지면 돼.
마이클 조던에게는 던지는 게 정답이죠, 그냥. 근데 그 던져서 그냥 페이더웨이가 항상 들어갈 때까지는 미친 듯한 고통스러운 훈련과 반복의 시간, 뭐 어느 정도의 재능도 있었겠지만 있었던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입으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를 입으로 설명을 잘하면 그거는 학자고 전문가의 영역인 거고, 저는 실전 프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멋진 숫자들과 설명과 이해를 잘 시켜드리는 설명은 뭐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굳이 해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장 마감이 거의 다가오는데 화일약품 여전히 상한가에 머무르고 있고요. 보고 따라붙으면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또 받을 수 있다. 코스피는 뭐 조금 더 치고 올라가는 느낌. 코스닥은 코스닥이 더 끝에 말아 올리네요. 유후!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언젠간 주식이란 분야에서는 전설의 슈퍼게임가 될 수 있는 기록 진단이었습니다. Peace out.